4월 달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실적 이슈가 얼마큼 시장에 작동할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시즌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건 당연히 반도체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몇몇 섹터들 좋을 걸로 보입니다. 과연 주가가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장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4월달하고 5월달은 약간 조목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지금 약간 변수가 조금 늘어지게 생겼잖아요. 네.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조금 마무리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4월달은 물론 3월달 같이 뭐 계속 하락만 하진 않겠지만 변동성은 분명히 계속 나타나는 장세라고 보여지고 일단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에 따른 변동성 이 부분이 이제 종목별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로 따진다라면은 뭐냐 실적이 좀 좋은 섹터 지금 저희 이제 화장품이 가장 네. 좀 일단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거의 최근에 보면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잘 버티고 있고 뭐 코스맥스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실리콘투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모습이죠. 그래서 네. 화장품 섹터주들이 오히려 1분기에 수출 데이터 나온 후부터 더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실적은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 좀 실적 좋은 것들 근데 실적 좋은 만큼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됐거나 실적이 오히려 피크로 느껴질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네. 그때가 또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건 알지만 그 다음 또 꺾일 것 같은 뉘앙스가 그쵸. 있는 종목들은 네. 또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워낙 좋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는 진짜 솔직히 좀 거의 조금 오른 종목이 두세 배? 네. 많이 오른 그렇죠. 종목은 네다섯 배 이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시장에서 계속 좋은 이슈, 뉴스들이 좀 나와 주어야지만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도 상대적으로 전쟁 중에도 좀 강했었어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일단은 뭐 크게 좋지는 않은데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S 2차 전지 이쪽이 최근에 제일 네. 핫하잖아요. LNF 같은 경우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당히 네. 강하고 오늘도 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도 저도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ESS도 ESS지만 전기차에 대한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변하는 느낌? 유럽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전기차로 약간씩 회귀하는 느낌에서 네. 최근에 좀 매출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속 신재생에너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전기차 보조금도 지방 쪽에 더 많이 준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전기차 보조금 계속 조금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요것도 약간 2차 전지 섹터도 약간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주들이 그냥 다 사실은 뻔한데 뭐 그동안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 왔었잖아요. 전력기기나 뭐 전선이나 다들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섹터들이고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차피 그쪽은 다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던 섹터고 어느 정도 몇 년간의 좀 시세를 냈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탄력적이다기보다는 빠지면 올라오고 이런 정도 뭐 이런 상태 속에서의 좀 변동성이 실적 발표 그 타이밍에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괜찮은 쪽 좋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쪽들이 이제 반도체하고 화장품 이런 쪽들이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실적이랑 무관하게 이제 건설이나 뭐 이런 재건 쪽 이런 쪽들도 4월 달에는 좀 흐름이 계속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원전도 계속 수주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원전은 실적보다는 수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 조금 계속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게 맞겠다. 전쟁 이후에도 저는 에너지에 대한 갈망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트럼프가 네. 지금 하는 것도 다 이런 거랑 관련이 네, 있잖아요. 그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에너지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뭐 4월달, 5월달 뭐 전쟁 이후를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실적 시즌에 오히려 출중하게 좀 시세를 미리 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에 본인들이 이제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갑자기 막 밀어붙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시장이라는 게 미리 예상한 대로만 움직이면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거나 그렇죠. 그 쇼크가 있어야지만 위든 아래든. 네 변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최근에 펄어비스에서 봤잖아요. 정말 망게임이다 그랬다가 갓게임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00만 장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기록을 쓸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은 안 봐도 실적이 비디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듯이 실적이 확실히 좀 출중한 종목들, 이런 쪽들을 좀 선별하시고 4월달, 5월달, 그리고 약간 요번 위기만 조금 지나면 4월달, 5월달, 6월달로 이어지는 좀 학회 이슈가 있는 바이오 섹터, 이런 쪽들도 학회 이슈에 따라서는 다시 또 힘을 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그쪽도 좀 체크는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종목들을 많이 터치해 주셨는데 뭐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은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 한번 또 시장이 안정됐을 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뭐 네. 원전은 계속 좋게 봐요. 원전. 옛날부터. 네. 저는 예전에 8.15 머니톡 처음에 출연했을 때, 처음에서부터? 네, 네. 몇 년 전이죠. 네. 그때 저는 기억나거든요. 제가 원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네. 댓글에 막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뭐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없애는 추세인데 무슨 원전이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아예 이 얘기 가보면 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네. 추세인데 네. 너네 집 앞에나 원전을 세워라. 뭐 정말 욕이란 욕 다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달라졌고. 그럼요. 네. 그래서 유럽도 뭐 중국도 미국도 다 원전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가성비를 생각해 보면 그렇긴 원전이 합니다. 예,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에 다들 막 이렇게 몰입되어 있을 때 그 전기 다 어디서 나오냐. 네. 그죠? 석탄 떼 가지고 나올 거냐. 화력 발전, 뭐 수력 발전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주 시대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정말 에너지의 집약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뭐 저희 요새는 뭐 소형 SMR 원전 이제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듯이 원전은 뭐 한번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투자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사실 출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이라든지 네. 뭐 시공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관한 것들은 아까도 뭐 저희 얘기했지만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바로 60불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번 뒤었기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전기차나 뭐 ESS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원전 섹터라든지 이런 에너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갈망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섹터 뭐 다 마찬가지로 소재 섹터 다 포함해서 원전까지 해서 네. 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니즈는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하고 진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DLNC까지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 이후에 이제 복구 사업까지도 관련이 좀 있으면 현대 그쵸, 엔지니어링 그쵸. 쪽에서 건설주, 산업재들 뭐 사실 크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좀 종목을 저는 뭐 말씀드리기 건설주는 그냥 다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석기 시대로 가면 다 지어되지 않겠습니까? 네. 초토화됐는데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중동 건설붐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역사는 반복된다 생각할 수도 네. 있겠지만 일단 정유시설 같은 거에 확실히 우리나라 건설업계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냥 그렇죠. 동네에서 재개발만 하는 그런 건설회사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얘기했었고 네. 뭐 현대건설, DLNC, 뭐 GS건설, 네. 뭐 다에오건설 다 얘기를 했었지만 건설사들 다 출중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 이후에 나중에 뭐 에너지, 원전 다 건설 마찬가지로 해서 건설주도 계속 좋게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건설, 그다음에 건설도 뭐 손으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기계업종, 네, 그렇죠. 기계업종, 그다음에 건자재 업종들도 요새 많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원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이것만 전쟁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네. 전도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면은 제2의 건설 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건설과 기계 섹터 뭐 그런 건자재 네. 섹터까지는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조금 우리가 사실 세린 메일을 대비해서 네. 우리 통상적으로 4월에는 좀 줄이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미 세린 마치가 나오긴 했어요. 네, 4월 달 맞아요. 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보통 주가가 주주총회 끝나고 나면 항상 빠지기 시작하고 네. 아니 저희 지점에 있는 모 이사님이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주식은 네.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팔고 프로야구 끝날 때쯤 다시 사고 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맞는 네.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맨날 우리 4월은 잔인한 달 네, 맨날 이랬었잖아요. 그쵸. 네. 뭐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 맨날 이렇게 하긴 그쵸? 했지만 네.
약간 지금은 이미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요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작년 1년에 그냥 이거 사두고 묻어두면 가겠지 이런 시각으로 4월 5월달 장을 대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지금은 조금 더 약간 타이트하게 시장에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다 작년 1년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만 나오고 유튜브에서 누군가 이거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가고 그죠? 그쵸. 계속 네. 뭐 리포트 나오면 가고 뭐 누가 리포트 썼다 그러면 막 가고 그죠? 뭐 아무튼 간에 뭐 별칭이 붙어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네. 네, 뭐 그렇다시피 그런 애널리스트 장세, 그다음에 운용사 장세 그런 장세였지만 일단 4월, 5월 달부터는 좀 약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우르르 다 가는 장세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섹터 안에서도 다른 흐름이 계속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뭐 현대로템 혼자 강했던 것처럼, 네. 그다음에 뭐 조선도 뭐 혼자만 움직이는 삼성중공업 뭐 이런 것처럼 네. 약간 섹터 안에서 확실한 뭔가 이슈가 있고 실적이 네. 되는 그런 기업들로 약간 섹터가 우르르라기보다는 약간 섹터 안에서도 좀 선별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다 안 좋은데 하나만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엔터도 뭐 사실 하이브만 그동안 좋았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뭔가 확실히 그 섹터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뭔가 이슈가 확실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4월달, 5월달은 조금 움직일 것 같고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매의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2월달까지는 매매의 기술이 필요가 없었어요. 일단 사고 묻어. 네. 할머니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할머니 장세라고 그랬다시피 일단 사서 묻으면은 갔었는데 지금은 사서 묻으면 안 되는 장세.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좀 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4월달은 좀 변동성도 있겠지만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종목별 변동성, 그 다음에 이슈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흐름이 4월, 5월달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네. 보면 이제 관심 갖고 발 섹터가 뭘로 보고 계세요? 저는 계속 2차 전지, 2차 전지. 네, ESS 소재 네. 쪽 계속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계속 좋게 보고, 그 다음에 4월, 5월 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바이오 섹터 주들은 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죠. 나온다라면은 네. 좀 줍줍을 해서 학회 이슈 일단은 4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미국 아마케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쭉쭉쭉 학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우리나라 또 기술 수출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많이 있고 요새도 보면 계속 기술 수출들이 잘 나왔잖아요. 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최근에 계속 뉴스들이 나왔던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4월, 5월, 6월로 이어지는 쪽에서 만약에 시장에 뭐 핵심 주도주가 막 부각되는 종목들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이쪽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계속 수급을 갉아먹더라고요. 서로 반도체 가면 바이오 안 가고 반도체 빠지면 바이오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섹터가 그게 조금 좀 약간 있죠.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월, 5월 달에 좀 주도권 싸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